그 이창용 선수가 부상으로 재활할 때 뭐 직접 찾아가셨다고 얘기를 전에 하셨던데 그 제가 알기로 모든 감독님들이 그러시지 않는 걸로 알거든요. 가서 그냥 여러 마디 안 했어요. 그냥 고맙다. 고맙다.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근데 이제 청룡이가 감독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 선수들이 잘 될 거라고 나한테 차라리 나한테 위로를 하더라고요. 지금 휴식 기간인가요? 예, 이제 선수들하고 이제 휴가 기간 줘가지고 네네. 한 달 정도 쉬고 한 달 정도. 길게 주신 거. 뭐 대부분 팀들이 거의 뭐 한 달 정도 쉬는데 근데 수원 다음 주에 못 한다는 것 같은데? 그냥 좀 근데 그런 팀들은 이제 중간에 좀 쉬겠죠. 이제. 근데 저희는 이제 중간에 원래는 이제 중간에 좀 쉬었었는데 그거를 그냥 왜냐면 조금 일찍 일부가 이제 2월 15일인가 아마 예정이라 그래서 네네. 그 중간에 쉬는 걸 조금 적게 하고 그냥 지금 이제 어쨌든 피로도가 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쵸. 지금 이제 휴식을 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즌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랑 그래도 오다 가다 보면 인사는 드렸었고 예. 김종룡 기자는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승격 기자회견 때 한번 인터뷰 하셔가지고 저희 리영직 선수 인터뷰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예, 뭐 네. 봤습니다. 리영직 선수가 그 이경규 네. 씨 유튜브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예. 김영찬 선수랑 예, 같이 거기에서 리영직 선수가 훈련하다가 농담으로 네. 너 마음에 든다고? 너의 가족은 전쟁마다 살려주고 갔어. 뭐 이런 얘기 한다고. 거기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아까도 밖에서 그런 농담을 종종 한다고. 뭐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좀 약간 좀 유쾌한 그런 것도 있나 보죠? 네, 생각보다 또 저한테도 뭐, 뭐 수령님이라고 그러고. 감독님보다 수령님이라고. 사실 북한 사람이 아닌데 본인이 어떤 그런 걸 밈을 활용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 뭐라고 하세요, 수령님이라고 하면? 야, 나도 잡혀가게 하지 말라고. 야, 수령님은 좀 세다. 강나 새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시죠. 네? 하시죠. 뭐, 그건 장난으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야, 수령님은 좀, 그리고 이제 재밌다. 북한 그쪽에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신가더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심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착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한 짝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신가드 한 짝이 없어졌다고. 이거, 엄청 자기가 이제 애착하는 물건인데. 계속 찾으러 다니더라고. 하루 종일 이제 막 그거 찾냐고. 그래서 대신은 이제 만약에 없어져도 한국에서는 이게 제작이 안 되니까 일본에 다시 의뢰를 해봐라. 한국 제작하면 좀 문제될 수 있겠네, 근데 진짜로. 네,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럼 못 찾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누가 훔칠 리는 없죠. 네. 그렇죠? 네. 리영직 선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계속? 뭐, 지금 내년에 필요한 선수니까, 네네네. 뭐, 당연히 뭐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건 하고.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체류를. 네. 일단 뭐, 그거는 중간에도 한번 들어가 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들은 건 이제 태국에 전지훈련 갈 때, 한국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태국으로 다시 못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는. 네. 그럼 바로 그쪽에서. 그래서 올라면 일본에서 한국 못 들어오고, 일본에서 태국으로 바로 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뭐 비자가 나온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태국에서도 한국으로 못 들어오고 일본을 찍고 다시 한국을 나오고. 오는 것까지 모르겠어요. 일단 태국 가는 게 목적이니까. 올 때 알아서 와라. 일단 온 다음에 뭐. 아무래도 팀에 대한 얘기도 오늘 저희가 좀 하겠지만, 그래도 감독님 개인에 대한 얘기 위주로 좀 했으면 해서, 오늘 좀 감독님 혼자 좀 모셨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안정환 의원하고 제가 MBC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병우 감독 만난다. 친하지 않냐? 뭐 좀 얘기거리 없냐 했더니 그냥 안부 전해달라고. 뭐 평소 연락 좀 안 하시나요? 요즘 안 한 지 한 3, 4년 됐어요. 한 살 차이시잖아요. 예, 선배고. 근데 부산에서는 먼저 계셨었고. 그렇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이제 입단을 했으니까 정환 형이 이제 3년 뒤에 이제 들어온 3년이나 먼저 하셨군요. 제가 이제 입단 선배다 보니까 저한테 막 선배님이야 이러고 이랬어요. 장난으로. 그때는 성격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방송을 오래 했지만 선수 때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전혀 막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말 잘하고 막 좀 위트 있고 선수들끼리 있을 때도 좀 정환 형이? 네, 그랬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경계를 했어요. 봐도. 근데 대신은 같이 있을 때는 되게 재밌었고 진짜.
축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다고 느낌도 받았었고 보면 되게 뛰어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저는 직접 봤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도 봤고 근데 뭐 방송도 잘하고 있지만 하여튼 뭐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렇죠. 군대에서도 맞고참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 친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뭐 네. 그거보다는 일단 좀 그래도 제가 네. 먼저 들어왔다 보니까 저한테 좀 많은 걸 물어봤었죠. 만약 처음에 와서 예. 이런 건 어떻게 되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어떤 게 필요하냐 네. 이런 거에서 이제 좀 대화도 했었고 좀 또 두 분이 같은 미남형 축구 선수로서 그런 동질감. 제가 그 얘기. 최근 인터넷을 보면은 유병훈이 나오는 날은 안정환은 보통 있으니까 미남이 2명 있는 날이었다. 뭐 이런 식의 증언들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저는 좀 그럴 수도 있었겠는데 네. 그래도 뭐 정한이 형 인기가 근데 그 엄청- 이민성 감독님이 그 네. 이스타 TV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 이스타 TV 나오셨을 때도 또 거기 언급이 됐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민성 감독님이 그 당시에 부산 선배로서 안정환보다 유병훈이 훨씬 인기가 있었다. 그렇지는 않고요. 솔직히 네네네. 이제 정한이 형이 뭐 진짜로 뭐 테리우스 막 그걸로 해서 한참 트리스 네. 맞죠. 머리도 이렇게 예, 길고. 그래서 뭐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그랬고 이제 그때 이제 어쨌든 98년에 막 이동국 선수나 뭐 고종수, 안정 그쵸. 선수, 트로이카 막 이랬죠. 이래갖고 네. 이래서 이제 소녀 팬들이 엄청 몰렸었어요. 그리고 막 진짜로 저희 숙소 앞에 경비 아저씨가 막 진짜 물대포를 써갖고 한 200명, 300명. 이렇게? 진짜로요? 그때부터. 예. 오. 길 건너로 가 있다가 또 이거 물 끝나면 다시 또 이쪽으로.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압을. 오. 정한 형 보러 왔다가 또 저한테 또 또 빠져들고. 오는 팬들도 있었고. 저기 또 있다. 저기 잘생긴 사람 또 있다. 이러면서. 또 신장이 워낙 정확히 몇 센치? 저 1m 87이요. 네,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우뚝 딱 서 계시고 네. 하기 때문에 요즘 선수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그런 체형이셔서 네. 그리고 또 요 사진이 97년에 그 부산 대우로얄스 우승할 때 그 삼관왕? 결승골 전관왕. 네. 넣었던 그 경기, 예. 예, 그 경기 때 사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또 주목도 많이 받으실 때였고, 76년생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원주공고 나오시고 예. 대학을 안 가고 프로 바로 오셨는데 그때 좀 정보를 찾아보니까 드래프트 예, 때는 지명을 못 받으셨더라고요. 예. 뭐 그러니까 사연이 있나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동아대로 이제 진학하려고 아 예. 좀 하다가 이제 부산 MBC라는 대회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네네네네. 그 대회에서 이제 부산에 이제 옛날에 신우성 스카우트라고 그분이 이제 프로로 진출을 해봐라 네네네네. 이렇게 이제 권유로 해서 이제 드래프트를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넣었는데 이제 순위는 6순위로 아마 뽑혔을 거예요. 근데 그 대회가 18명 뽑았어요 그 해에.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말하자면 처음에는 계약금을 못 받고 이제 연습생 신분으로 이제 들어간 거고 이제 말하자면 97년도에 이렇게 이제 결승골 넣으면서 네네. 이제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이제 그때 지급해 주셨어요. 그때. 네. 지금도 그렇고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무렵 부산에 있던 선수분들이 K리그 감독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요? 부산이 이제 뭐 잘하는 선수도 많았지만 네. 되게 이런 끈끈한 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네. 팀 분위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 나와서도 어쨌든 팀이라는 건 네.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조직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발휘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가장 좀 많이 배웠던 감독님이 부산 시절에 있으실까요? 그래도 뭐 장일홍 선생님한테 음. 배운 건 제일 많이 배웠죠. 어. 그때 이제 저 있을 때는 감독님은 예전 수석코치님이시고 이차만 감독님이셨는데 좀 많은 것을 이제 장일홍 선생님이 하셨는데 진짜 뭐 새벽 5시부터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오전 운동 같이 하고 이런 성실성이나 아니면 진짜 뭐 수비적인 디테일 이런 전술 짜는 거 이런 걸 되게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 부분에서 뭐 정혜용도 아마 그런 네. 부분을 좀 이정현 많이 감독. 네.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정혜용도 지금 보면 혼자 운동 엄청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자랐기 때문에 좀 그런 성실적인 면, 이런 노력하는 면은 좀 그분한테 좀 배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규 감독은 그때도 약간 말을 세게 하신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제가 네. 이제 같이 룸메이트였어요. 아, 이제 따로 이제 예. 나왔을 할 때 좀 이런 면은 있었어요. 내가 툴툴대고 그리고 자기 생각 그냥 근데 지금 이제 도드라진 거죠 이게. 그냥 그런 면은 원래 좀 갖고 있었어요. 되게 아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해보자 이런. 상남자? 네, 좀 이런 스타일은 있었어요. 그 안정환하고 많이 싸웠을 것 같은데 안정환 상남자 스타일인데. 근데 둘이 좀 친해요. 네, 친하죠. 네, 둘이 뭐 대학교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갖고 근데 둘이 또 삐지기도 잘 삐지고 둘이 좀 그런 건 있어요. 좀 강대강 네. 느낌이군요. 오히려 서로 관심이 없으면 삐질 일이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정영이 좀 맞춰주려고 했었고 지금은 뭐 정한 형도 뭐 위에 있지만 축구에서는 뭐 정한 형이 뭐 정영 맞춰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감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과 감독으로 성과를 낸 분들의 그런 차이기 때문에 자 이주영 감독 얘기 나왔으니까 이주영 감독이 어쨌든 K리그2 감독 맞자마자 우승을 하고 승격을 했고 이번엔 또 이병훈 감독님이 그렇네요. 맞자마자 또 승격을 이제 하셨습니다. 감독을 맡는 과정에 감독님께 죄송하지만 처음에 이제 이병훈 감독 딱 됐을 때 또 이영 감독님이 안 떠나셨잖아요. 예. 또 그 이영 감독이 그 자기가 감독직은 안 하고 또 이제 후배 앉혀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걸 포함을 해서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영 감독님이 그 고향 시절부터 굉장히 오랜 인연이기도 하고 바로 그 자리를 이어받아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약간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이제 이 결정이 조금 12월 중순에 좀 늦게 난 편이라서 그냥 갑자기 들어왔을 때 솔직히 처음에 못한다고 했죠, 사실은. 근데 왜냐하면 이게 내가 감독을 맡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진짜 오랜 스승이었고 이제 제가 모셨던 감독님이었고 이런 분이 나가고 내가 그 자리를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용납을 좀 못했죠. 밀어내고 나가는 것 같으니까 저를 도움 좀 주셨던 분인데 그래서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도 내가 떠나는 게 아니다. 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해봐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셔갖고 이제 승낙을 하게 된 거죠. 계기는. 자 그런데 맞자마자 초반부터 거의 시즌 내내 선두권 유지하고 1위 자리를 굉장히 오래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예상을 좀 하셨나요? 기대나? 솔직히는 못했죠. 이 정도까지는 못했는데 대신에 이제 자신은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코치로 또 이용 감독님과 하면서 그 선수들을 봐왔잖아요. 그 선수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적을 내려고 데리고 왔는데 성적을 이제 못 내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아직 이 선수들이 더 해도 K2 리그에서 분명히 경쟁력이 있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다시 뭐 재계약하고 선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선수들한테 이제 동기부여를 준 거죠, 이제. 니네 이 정도 아니다. 더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우리가, 이렇게 평가받아갖고 나도 억울하고 니네도 억울하지 않냐. 뭐 동계훈련부터 제가 열심히 했어요, 모여가지고. 근데도 뭐 이제 주위에서 이제 기대는 없었지만 좀 속으로는 동계훈련 태국에서 끝나고 나서 되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애들이 원래 좀 실력을 갖춘 선수들인데 더 열심히 해주니까 얘네 좀 더 많이 나아질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승격을 바로 된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작년보다 나은 성적은 분명히 거둘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같이 훈련하면서. 승격 직후라는 게 이제 처음 겪어보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뭐 새로운 일, 새로운 업무가 생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좀 고민이나 재충전이 필요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승격을 확정지은 뒤에 지금까지는 어떤 시간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안양 팀이나 나한테는 진짜 이건 뭐 꿈만 같은 일이니까 진짜 뭐 3주라는 시간이 진짜 금방 지났고요, 사실. 지금 꿈만 꾸고 있다가 지나갔고 근데 지금 또 현실로 돌아와서 그 선수들 이제 인아웃이나 또 내년에 새로 이제 전술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요. 축구에서 되게 사랑받는 채널인 이거 볼리TV에 나올 수 있게 돼갖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멘트 훌륭하십니다. 이 선수는 진짜 잡아야 되는데 라는 너는 남아라 이런 선수 혹시 뭐 한두 명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일단 뭐 공수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뭐 김동진 선수나 김정인 선수, 이태희 선수인데 그 선수들이 되게 진짜 정말 필요한 역할을 해줬고 두 팀에 헌신했기 때문에 되게 필요한 선수인데 어쨌든 동진이하고 정현이는 계약이 남아있어요. 좀 안심스럽고 태희가 이제 다른 팀들에 좀 오퍼가 있기 때문에 좀 남아가지고 같이 또 한 번 더 좋은 그림으로 또 한 번 더 큰 목표로서 이룰 수 있게끔 태희가 좀 남아줘가지고 같이 좀 하고 싶습니다. K리그2에서 안양 빼고 요 선수는 내가 데려가고 싶다 하는 선수 이름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왜냐면 승격을 했을 때하고 또 잔류했을 때하고. 상당히 다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일단은 뭐 전에 좀 생각했던 선수는 뭐 얘기했었는데 저 김범수 선수를 되게 네? 지금 안산에. 예 하고 뭐 최현수 선수를 좀 우리 팀에 하면 뭐 물론 이 선수들이 뭐 더 발전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선수들의 이제 장점을 제가 활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K리그 1에 가는 그 승격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기쁨과 쾌감이 여전히 있으시겠지만 자칫하면 1부에서는 좀 약체로 시작을 해야 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좀 두려움이나 걱정도 좀 커지실 것 같은데 예. 결국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거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에서는 뭐 혹시 내년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들으신 게 있나요? 뭐 정확히 뭐 얼마 이렇게는 뭐 못 들었는데 그래도 올해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배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것도 구단에서는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선수들 인건비도 이제 지금보다는 한 2배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뭐 좋은 선수를 뭐 많이 사올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뭐 좋은 선수라고 보는 거는 우리 팀에 맞는 선수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뭐 진짜로 유명한 선수나 뭐 진짜 잘하는 선수를 뭐 못하더라도 우리 팀에 맞는 선수 위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으로 보면은 아마 스트라이커는 영입을 하실 것 같고 왜냐면 보통 K리그2에서 승격한 팀들이 외국인 스트라이커가 비중이 컸던 팀들이 역사적으로 꽤 여러 팀 있는데 안양은 오히려 뭐 있던 선수도 부상당하고 외국인 선수의 득점 비중이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움이 많은 선수가 있으면 있었지. 그렇다 보니까 아마 스트라이커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보강을 하실 포지션인 걸로 짐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뭐 근데 그 전에 있던 뭐 스트라이커 뭐 단내의 선수나 뭐 김우 선수도 잘해줬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수비의 방향성이 있어서 이제 용병들도 좀 수비에 많이 가담시켰기 때문에 이제 득점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코치들과 지금 접점을 찾아서 연구 중에 있고 대신 이제 말씀하신 이제 스트라이커 부분에서는 이제 분명한 영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하여튼 득점력이나 좀 활동량을 우선순위로 보고 이제 찾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저는 뭐 이제 센터백에서 어쨌든 일부 가면 더 경쟁력 있고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걸 견딜 수 있는 피지컬이 있는 선수를 좀 고려해서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안양이 올 시즌에 그 꽃봉오리 축구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화제를 많이 모았었는데 그 애초에 꿈꾸셨던 꽃봉오리가 잘 구현이 된 거 맞나요? 안 됐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이제 뭐 선수 부상이나 뭐 상대 견제로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꽃봉오리 축구가 이제 제가 말하면 이렇게 좁혔다가 펴지는 건데 중원을 수적 5위를 두고 중원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수적 5위를 통해서 이제 중원을 거쳐가겠다는 이제 방향성이었는데 그 부분으로서 인해서 상대를 모이게 하고 상대가 모이면 생기는 공간에 이득을 취하는 플레이였는데 어떻게 보면 뭐 다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플레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한테 좀 어려움도 줬었고 또 선수들도 또 그거에 대해서 잘 해결해 줬기 때문에 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의 강자팀들이 1부 올라와서 좀 바뀌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부에서는 우리가 선수비 후공격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딱히 그런 구체적인 생각은 아직 뭐 구체적인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조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공격도 중요한데 어쩌면 이제 수비에서 내려서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미들 블록을 조금 위주로 했는데 하이 블록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좀 시작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영입이 제가 일단은 구단하고 뭐 강화부장이 얘기한 건 어쨌든 이제 압박이라는 건 체력적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기존 선수들이 뭐 저는 잘 파악하고 있고 선수들이 조금 연령대가 있다는 걸. 네. 그래서 이제 선수 영입할 계획에서는 될 수 있으면 30살 밑으로 좀 해서 만약 이 선수들이 뭐 부상이나 아니면 이 선수들의 좀 체력 저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교체가 되게끔 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젊은 선수 위주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전달한 상황이고요. 전술에 좀 맞춰서 선수 영입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일부러 올라갔는데 막 내려서고 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압박의 라인을 더 높인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경험했지만 좀 내려서는 2부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쉽지가 않은데 그 체력적 부담이 많이 생기는데 1부는 더 좋은 선수들이 있어갖고 계속 기다려서는 이거 저희가 더 이상 좋은 답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도전하는 형식으로 이제 가는 게 맞겠다. 지금 큰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2부 창단 시민구단으로는 이제 수원FC의 두 번째 승격이고 네. 창단 때부터 같이 계셨었고 예. 그래서 안양 팬들의 그 남다른 역사와 또 정말 남다른 열정과 이번에 그 우승 확정했던 네. 그 거리 영상들이 엄청 화제를 모았는데 그 알고 계시니까 더비에 대한 마음이 좀 다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다가올 더비도 더비지만 올 시즌에 그 수원 상대로 네.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한 경기씩 뜯어보면 많이 나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부담이 되셨나요, 그것도? 일단 결과론적으로 이제 3패를 했는데 네. 뭐 부담이 안 됐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부담이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대신은 이제 저희가 이제 수원이라는 팀은 어쨌든 좀 큰 팀이었고, 아, 그렇죠. 네. 잘하는 팀이었고, 그래서 수원 만났을 때 우리가 변화를 줘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걔네 수원보다 약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안 덤벼갖고 우리가 3패를 당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이 팀이 잘한다, 잘하는 건 알지만 이 팀이 무서워서 뭐 진짜로 꽁무니 빼고 뒤에서 좀 기다리면서 했으면 아마 뭐 1승이라든지 3패는 안 나올 거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팀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우리가 이렇다. 이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결과에서는 조금 경기력을 조금 압도하더라도 네. 결국은 이제 카운터나 이런 거에 실점을 해서 실점을 했는데 뭐 정신적 부담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근데 대신 선수들한테 이제 그 정신적 부담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제 자신감을 좀 더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다음 시즌도 어쨌든 서울전 팬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계시고 감독님도 기대가 많이 되시지 않을까. 그죠. 뭐 이거는 진짜 안양 뭐 팬들이나 시민들 모두 기다리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 리그에 처음 입성하는 만큼 뭐 서울이라는 팀도 어쨌든 좀 큰 팀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아픔을 갖고 팀을 만든 팀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잘 알기 때문에 하여튼 뭐 도전하는 자세는 갖되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진짜 3번을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진짜 네. 꼭 이겨서 이제 팬들의 이제 기분을 좀 달래주고 싶습니다. 네. 우승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이제 고맙고 미안한 사람들에 대해서 노동래 매니저랑 이제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게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여쭤봐도 될까요? 뭐 지금 여쭤봐도 되는 건지. 근데 와이프가 좀 부담스러워하긴 하는데. 근데 추가로 검진을 더 받으셔야 돼요. 예, 뭐 일단은 노상래 매니저는 이제 진짜로 확진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용병들의 케어를 맡다 보니까 중요한 시기에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계속 미뤄왔는데 12월 9일날 하기로 했고 제 와이프도 이제 부천전 전에 이제 갑상선 암일 거라고 이제 병원에서 큰 병원을 가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조금 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전이가 돼갖고 조금 빨리 이제 수술을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암센터 갔다 왔는데 잡아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뭐 어쨌든 갑상선 암이 이제 큰 암은 아니라도 제가 됐다 보니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걱정이 되고 마음이 무겁고 미안하고. 근데 뭐 두 명 다 또 빨리 치료하고 하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되는 게 전 제일 바라는 거고. 좀 그냥 미안하고 와이프한테도 스트레스를 같이 이제 나눠진 것 같아갖고 마음이 무겁고 그래요 지금. 감독님도 건강하셔야 네. 가족을 잘 챙길 수 있다고. 예,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예. 네. 아무튼 뭐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네. 저희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와 좀 걱정도 지금 뭐 있으시긴 하지만 이렇게 좀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한 달 이제 그러면 하고 소집이 언제인 거죠? 16일 날부터 이제 16일 날부터. 훈련을 하기로 했어요. 선수들한테 휴가 보내면서 뭐 하신 말씀이 있나요? 뭐 술은 적당히 먹으라라든가. 아니, 뭐, 쉴 건 쉬지만, 네. 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나 뭐, 수제로 웨이트 같은 거는 좀 할 수 있으니까, 네. 항상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와서 뭐, 시간 되는 사람은 틈틈이 하라고 뭐, 얘기를 했죠. 네. 단체 운동은 아니지만. 이번 시즌에 뭐 여러 경기가 기억에 많이 남으시겠지만 뭐 이긴 경기일 수도 있고 뭐 놓친 경기일 수도 있고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이번 시즌 이 경기는 정말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시합이 있나요 혹시? 아니면 골이라든가? 좋은 거는 이제 부산전에, 이제 3라운드 부산전에 이제 4대1로 이제 이겼을 때가 이제 그 전에 이제 3연패 했으니까 되게 이제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또
전주훈련 가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와서 이제 9월 달이었네 그때. 예, 그 부산전을 했을 때 그래도 이제 그 전까지는 또 득점이 세 경기 연속 골이 안 무득점이었어요. 나와가지고. 예. 저희가 뭐 경기력은 나왔는데 득점이 안 나오고 되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날 좀 어떻게 또 많은 득점으로서 이겨서 그때 이제 선수들이 더 자신감을 가졌고 우리 팀도 이게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을 좀 받은 경기였고 또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수원전 3연패 했을 때 이제 진짜 마지막 경기에서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근데 진짜 우리가 선수들이나 뭐 코칭 스태프나 뭐 나 해갖고 진짜 막 모든 걸 쏟아갖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두 번 다 이제 우리 거 하려다가 이제 실패를 했었고 세 번째는 상대 잘하는 걸 일단 막고 우리가 시작하자.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다 잘하다가 그냥 그냥 말하자면 조금 우리의 실수로서 실점하는 바람에 또 1대0으로 졌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하고 나서 되게 이제 불안감도 있었고 끝나고 나서 되게 팬들한테 미안하고 또 이제 어쨌든 더비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렇죠. 네? 거기서 3연패는 이게 진짜 말도 못 하잖아요 사실. 팬들도 되게 속상했을 거고 중요한 건 선수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거를 이제 빨리 떨치기 위한 그게 더 중요했으니까. 근데 대신 그 경기가 기억에 좀 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경기 되게. 그 이창용 선수가 부상으로 재활할 때 뭐 직접 찾아가셨다고 일정을 하셨던데 그 제가 알기로 모든 감독님들이 그러시지 않는 걸로 알거든요. 뭐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진짜로 제가 이제 물어나서 한 건데 왜냐면 제가 이제 창룡이 주장을 자꾸 이제 뭐 어떤 선수 고맙냐고 얘기하는 게 진짜로 제가 이제 뭐 미팅을 하거나 뭘 하면 상룡이가 다시 또 선수들을 소집해서 또 감독님이 얘기했던 거 이런 감독님이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자꾸 곱씹어 주니까 선수들의 이해도면이나 수준면에서 빨랐던 것 같아요. 그 항상 하면서 창룡이 같은 경우는 주장하면서 이제 중심을 잘 잡아주니까 만약에 올라갈 때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고 내려갔을 때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거 해주니까 저한테는 엄청 고마운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재활할 때 하는 데도 이제 찾아간 거였고 가서 그냥 여러 마디 안 했어요. 그냥 고맙다. 고맙다.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대신 이제부터는 이제 또 나머지 선수들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해주면 될 것 같다. 청룡이가 감독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 선수들이 잘 될 거라고 나한테 차라리 나한테 위로를 하더라고요. 지금 선수들이 준비도 잘 돼 있고 우리가 잘해 왔으니까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창룡이가 위로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이미 머릿속에 꼭 데려와야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정리가 돼 있으신 거죠? 외국 선수들은 좀 보셔야겠지만 그렇죠. 국내 선수들 중에서는 무선순위 같은 것들이 좀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 이제 플레이오프도 뭐 2부 리그에서 플레이오프도 남았고 1부 리그 경기도 남았고 그리고 지금 괜히 플레이오프에 나가 있는 팀 선수 중에 한두 명 관심이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1부도 말하자면 아직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괜히 그렇죠. 이거는 내가 먼저 가서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솔직히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제 뭐 시즌이 종료되는 대로 뭐 FA 선수나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선수 위주로 해서 한 번 더 다시 추릴 생각입니다. 전에 안양에 있었거나 아니면 전에 감독님이랑 다른 팀에서 뭐 해본 적이 있거나 이런 선수들이 있나요? 그 리스트에? 있죠. 있습니까? 네. 그래도 저는 이제 말하자면 뭐 새로운 선수 와서 하는 것도 좋죠.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은 이제 저희 팀이 이제 강하게 예산이 풍족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잘 파악된 선수를 저는 쓰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한번 잘못 실패하면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팀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봐왔던 선수나 아니면 진짜로 유심히 오랫동안 관찰하는 선수를 위주로 우리가 선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산도 좀 늘어날 게 기대가 되고 하는 게 구단주가 원체 팀에 열정이 있으니까 염색도 또 하셨던데 그런 거잖아요. 그 카메라 돌 때나 대중들 앞에 나설 때가 아니고 사석에서 그럴 때도 이제 감독님한테 그런 어떤 마음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시장님은? 그렇죠. 진짜 시장님은 진짜 안양이랑 축구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뭐, 그 다음 뽑으라면 또 뭐, 안양의 축구. 이 정도로 이제 애정이 엄청나신데, 일단 뭐, 선수들한테는 진짜로, 예를 들어 이제,
백넘버가 나오면 그 바로 그날 저녁에 밤새워서 예를 들어서 야 1번 김다솔, 10번 야구, 22번 김동진 이게 모든 선수를 기억해 하루 만에 밤새가지고 외워오세요? 외워오세요. 네. 오. 그 백넘버가 나오면 이제 그만큼 또 애정이 있으니까 자기가 진짜로 밤을 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외우는데 그리고 또 막 진짜로 그것만 뿐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김다솔 선수는 야 전남에서 이런 게 좋더라. 여기서도 좀 안정적으로 해줘. 이게 플레이를 기억해 주니까 선수들이 또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그래서 감탄스럽고. 아, 그러겠네요.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뭐 흔한 시장 김다솔 중에 한 명 이겠거니 했는데 반가워 이런 게 네. 아니고 야 너 전남에서 뭐 괜찮더라 야 여기서도 그거 안정적으로 해줘 그렇게. 근데 뭐 진짜로 뭐 누구를 영입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럴 법도 한데 진짜 단 한 번도 진짜 그런 것도 안 하시고? 네, 단 한 번도 진짜 선수단에 관련해서는 진짜 일체로 한 번도 저한테는 그런 부분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고. 아주 모범적인 구단주의 전형이네요. 어떻게 예. 보면. 근데 자기가 들으면서 자기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죠. 네. 만약 성적이 안 좋고 그런데도 진짜로 괜찮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겨내자, 힘내자 이런 좀 격려적인 메시지를 주니까 이제 진짜로 더 감사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반등을 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분이 대한축구협회장 하셔요. 그게 꿈인 분이시라. 아, 진짜, 그러니까 축구의 진심이시네요. 네.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이것도 당연히 본인에게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이런 사례는 해외에서도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은데. 네, 너무 해외 출장을 잡을 때 거기 축구팀이 있나 없나 알아보고 거기 그런 데로 잡아갖고 해외 출장을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팀의 클럽하우스로 방문하갖고 뭐 시설을 시간도 넓히고. 이런 걸 좀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야, 일부를 앞두고 감독님이 뭐 마음가짐이나 이건 좀 달리 해야겠다 하시는 것도 있나요? 그냥 하던 대로 해야겠다 이런 거 말고? 마음가짐이 뭐 일단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네. 뭐 그대로 가져가지만 뭐 진짜로 좀 더 뭐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것 같고. 일부 팀들도 어쨌든 분석을 또 새로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제일 먼저 지금 하는 작업이 일단 분석관을 저희가 한 명이었는데 한 명 더 추가를 해서 왜냐면 그만큼 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또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마음가짐보다 이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뭐 인원 충원이라든지 선수형이나 그런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지금. 네. 굉장히 많은 아직 색칠이 안 돼 있지만 장미 같은 미래가 펼쳐 있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부라는 게 뭐 다른 나라들하고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2부하고 1부는 여러 가지로 좀 차이가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순위 같은 경우도 더 의미 있는 순위가 많아지기도 하고 상대 팀들도 매번 더 좀 강한 게 있을 거고 그 준비에 대한 고민은 되시겠지만 그럼에도 가장 만나고 싶은 상대가 울산이라고. 그렇죠. 서울도 서울이지만 울산하고 붙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왜냐면 어쨌든 K리그 최고의 팀이고 울산이 뭐 좋은 선수도 많고 근데 울산이 그래도 몇 년간 계속 상위권이나 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올라왔으니까 그 팀이랑 이제 맞붙어봐서 당연히 이제 맞붙어보면 이제 우리 뭐 개선점도 나올 거고 우리가 뭐 자신감을 더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팀을 평가하고 싶어서 좀 빨리 만나가지고 뭐 이기면 당연히 이제 자신감 올라가고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 지더라도 그래도 울산이니까 우리가 이 팀에서 빨리 좋은 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나 아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울산을 좀 만나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좀 했었죠. 1부에 올라가서 지난번에 기자회견 하실 때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잔류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잔류를 해야 되니까 상위 스플릿에 들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포부일 수도 있거든요. 승격 첫해 시민구단 상위 스플릿 든다는 게 물론 상위 스플릿 들고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가면 잔류는 확정이니까 안전한 거긴 한데 쉽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그냥 추상적인 패기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실제로 있으신 건지 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어려운 리그겠지만 우리가 자신감은 있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번의 이제 말하자면 목표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6강 안에 드는 거를 이제 큰 목표로서 삼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또 가장 큰 목표는 또 어떻게 보면 강등을 당하지 않는 거니까 안양에서 그래야지만 더 안양이라는 팀이 발전할 수 있고 더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제 두 번의 목표 설정인데 이제 가장 큰 목표는 이제 강등 안 당하고 잔류하면서 안양을 계속
이제 상위 스플릿 올라갈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안영팬 많이 얘기하셨겠지만 새로운 시즌 준비를 정말 잘 하겠다. 한 시즌 뭐 올해 뭐 감사했다. 이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냥 안에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진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그분들이 진짜 그 어려움을 이겨낸 시간보다 저게 짧았다 생각하고요. 뭐 올해 하지만 이제 그걸로 해서 올해 이뤘으니까 조금 더 이제 노력해서 내년에는 또 더 노력해서 일부에 잔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항상 이제 어려울 때나 고비가 있을 때 진짜 야유보다는 격려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모님 꼭 건강 관리 되실 수 있기를 노상래 매니저님도 마찬가지로 네.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유영 감독님이랑 얘기 길게 나눠봤고요. 네, 감독님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